인생 노년기에 빛을 발했던 윈스턴 처칠. 김떡영. 2014년 7월.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 많은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의 주역이자 위대한 정치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펼쳐 승리의 V자를 그렸던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예감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정신적인 승리가 전술의 승리보다 먼저 사람들의 가슴속에 각인될 수 있었다. 처칠은 젊은 시절부터 눈에 띄는 정력적인 정치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의 역량과 진가가 발휘된 시기는 그의 인생 중에 노년기에 해당된다. 1945년 독일 나치의 항복을 받아냈을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원래 이튼스쿨에 입학했지만 라틴어 때문에 계속 낙제하였고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도 삼수 끝에 겨우 입학하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해군 장관의 지위에 있었는데 모두가 무리라고 말리던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해군 단독으로 실시하다가 25만 명의 병력 피해라는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갈리폴리 작전 실패 이후 처칠은 해군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다. 순탄치 않은 그의 정치 인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나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나치 독일의 유화 정책을 펴고 있던 네빌 체인벌린 총리에게 히틀러의 야망을 경고하였고 1938년 9월 민헨 협정으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얻었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체인벌린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처칠의 예측대로 독일은 체코를 병합하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처칠은 66세인 1940년 총리에 취임한다. 1940년은 독일이 물밀듯이 유럽을 침공해 들어가던 시기였다. 연합국의 승리는 비관적으로 보였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의 숙련된 전투 병력에 맞선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1940년 영국의 전시 내각이 구성되어 독일에 대항할 때만 해도 독일은 영국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도 최대 1000여 대의 폭격기들을 출격시켜 영국 전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방공호에 숨어 폭격을 피하던 영국인들은 그 누구도 나치 독일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칠은 BBC 방송을 통해 승리의 연설을 해나갔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칠의 국회 연설은 전쟁에 지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영국 혼자만의 힘으로 독일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처칠의 연설이 담고 있는 진정성 때문이었다. 만약 대영제국이 1000년을 이어간다면 후대의 인류는 바로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피와 수고와 눈물, 땀으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처칠의 메시지 덕분에 영국인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심리전 중에 하나였다. 게다가 그는 정치가로서뿐만 아니라 문학가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사실 그를 문학가로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종전 후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썼고 79세인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탔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놓고 그와 경쟁했던 인물은 그 유명한 미국의 해밍웨이였다. 해밍웨이를 비롯해 당시 많은 문학인들은 정치가인 처칠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정치적인 배려가 순수한 노벨상의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대놓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에는 그의 자유에 대한 고결한 이상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이 스며있다. 노벨상 위원회는 역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작가적 이상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수여했다. 고등학교 때 영문학도가 되고 싶었지만 낙제를 해서 문학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처칠의 꿈이 노벨상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처칠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정계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그는 1945년 총리에서 물러난 후 77세였던 1951년 다시 총리에 취임하였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식에서 훈장과 기사자기를 받았으며 하원 의원으로도 계속 활동했다. 80세 이후에는 의회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고 미국을 방문했을 땐 열렬한 미국 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미국 명예시민권도 받았다. 처칠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며 날아온 카드의 주소란에는 처칠의 집 주소 대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 라는 문구만 쓰여 있었지만 우체부는 그것을 처칠에게 정확히 배달했다. 어느 날 처칠은 자신이 은퇴한 모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처칠은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올랐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한참을 응시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강단에서 내려왔다. 그가 한 말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라는 단 한마디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인생에서 포기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만큼 인간을 늙게 만드는 것도 없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자극을 통해 인식이 바뀐다. 새로운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두뇌가 새로운 작동을 시작한다. 바로 처칠의 경우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처칠처럼 노년기에도 정력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몇 년 전 미국 의사협회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노화의 원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늙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덧붙여서 마음과 육체에 유해한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공포일 뿐 늙어가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신경증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늙는 것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늙어간다. 이상 인생 노년기에 빛을 발했던 윈스턴 처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